आन्टीलाई 20 वर्षमा गरेको कति ठाउँबाट माग्न आयो केटी मर्न पर्ने अनि त्यसैले 20 वर्ष भएपछि कस्तो हुन्छ भनेर क्या सबै कुरोमा खुसी लागेछ। 갑시다. 서로의 관계에서 꿀 떨어지는데. 아 그런 거야? 이제 좀 사이가 괜찮아진 것 같은. 친정하면 되나? 어떻게 끝났을까요? 잠시 정리 분해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 덕후필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나. 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인권입니다. 인권을 이제 주제로 한 어떤 우리가 잠깐 앞쪽에 20분 정도 되는 단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영화는 실크로드의 아이들 5편 중에서 푸남의 행운이라는 한 편을, 그 중에 한 편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뭐 영화를 보신 소감은 어떠셨는지 한번 들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저 영화 내용이 사실 제가 갖고 온 책이랑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푸남이 얘기하는 이제 다른 행복을 찾는다, 지금 행복하다라고 얘기한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더 다른 행복,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약간 강요당한 행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서 넌 이제 이러니까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아, 난 행복하구나 라고 강제로 느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조혼 제도가 네팔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법이래요. 그게 관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는 9살에 결혼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선택권이 없고 교육받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너무 어릴 때 결혼해버리니까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그런 실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봤을 때 여성의 인권이나 선택권에 대해서 이게 없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낮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결혼할 때 신랑 측도 선택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긴 했었어요. 근데 보통 약간 저런 식으로 조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남편 쪽에서 지참금을 엄청 많이 주고 어린 신부를 데려간다 이런 식의 인식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돈도 주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레이션에 걔 표정을 담았잖아요. 감독이 의도하고 싶었던 거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요된 행복이거나 걔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주변 사람들이 다 너는 이제 행복할 거다. 아들도 놓고 남편도 너무 좋고 단 하나 못하는 것도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되게 안 좋게 될 것이다 라는 영화이기 때문에 좀 영화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굉장히 잔잔하게 좋게 보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좀 안타까움을 보는 사람한테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지 않나. 저는 오늘 1000개의 찬란한 태양이라는 책을 읽고 가져왔는데요. 이게 2007년에 뉴욕타임즈 24주 연속 베스트 1위 해리포터를 밀어내는 기염을 토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인데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서 이 책을 골랐는데 다시 읽고 나니까 왜 기억에 많이 남았는지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적나라하고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고 질질 짜고 그러다 왔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일단 이 책도 어떤 인권에 관한 내용인가요?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중동 이슬람권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엠번방 올해 초죠. 네. 추적기와 우리의 이야기에서 추적단 불꽃 이제 2명 다니와 부리가 쓴 책이에요. 쓴 책인데 저는 이제 이 책 이제 그 인권 관련해서 또 신간을 또 검색을 했죠. 어떤 거를 읽을까 검색했는데 여기 이 추천사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걸 보고 했어요. 이제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이 책을 정독하는 일이다. 명확한 사태 파악 없는 분노는 힘으로 조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건을 정확히 아는 게 무엇보다 그냥 끔찍해 악마들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좀 성숙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좀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었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개요 그들이 추적해온 개요와 이제 2명의 뭐 에세이 중간에 자기가 겪은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엠번방이 지금 또 약간 시들해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 몇 년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도 텔레그램에는 몇천 명, 몇만 명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그 익명성 때문에 이용하고 있다는 거. 이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려면 이걸 절대 이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인간섬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작가가 장 지글러라고 해서 이제 뭐 유엔 난민기구 관련해서 뭐 자문도 하고 위원회도 하고 그리고 이 전에 이제 썼던 책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난민들이 그러니까 뭐 서아시아나 이런 아프리카 난민들이 터키랑 그 그리스 5개의 섬으로 주로 이제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 섬에 들어오는 난민들 얘기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봤을 때 그 난민들을 이제 그 그리스 경찰들 그리고 또 이 EU 경비대들이 어떻게 이 난민들 대하는지 저도 장지글러 그러니까 같은 네, 신나님이 고르신 작가랑 같은 작가인데 저도 이 전자 그러니까 저거 전자이겠죠. 그러니까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장지글러가 자기 아들한테 맞아 편지 약간 비슷하게 그 약간 일기요? 그 질문을 주고받는 형식인가 뭐 편지 형식인가 이렇게 해갖고 설명해주는 좀 쉽게 왜 세계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손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한테만 부를 집중하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는 책이거든요. 이거 읽고 있으면 마음이 진짜 너무 불편해요. 불편. 읽고 책을 읽으면 진짜 마음이 불편해요. 자신의 입장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또 이타적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선량한 차별주의자 책을 골랐는데요. 이 책은 청소년 권장도서여가지고 우리 집 애들도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는데 이거는 그냥 목차가 쭉 보면 목차만 읽어도 우리가 어떻게 차별에 대하고 있고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가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3부로 되어 있는데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렇게 3가지 3부로 나눠져 있고 1장은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이 미생에 나왔던 어떤 말인데 네, 자기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간의 자세. 그리고 2장이 우리는 한 곳에만 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언제 어디 어떤 곳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장이 새는 세상을 보지 못한다. 새가 새 안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창살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밖으로 봤을 땐 세상이 이렇게 둘러져 있으니까 갇혀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거나 또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이유.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는 생각. 쫓겨나는 사람들, 어쩌면 난민도 여기에 해당할지도 몰라요. 내 눈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평등은 변화의 두려움을 딛고 온다. 모두를 위한 평등,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이렇게 쭉 이렇게 맥락이 되게 좀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 권을 보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차별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맥락이 잡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봤는데 재밌게 잘 읽었어요. 시작하나요? 네, 그러면 시작할까요? 네. 자, 30분 필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주의자 안에 실험했던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농구공을 슛 점프를 몇 점을 시키는가를 보라고 관람자들한테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보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것만 슛이 몇 점이 들어가는지 계속 카운팅을 했겠죠. 그 사이에 고릴라를 옷을 입은 사람이 여기 싹 지나가거든요. 여러 번? 근데 아무도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근데 같은 시각 안에서 모든 게 다 보일 것 같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 하나만 보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의 실험과 또 하나는 그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를 두고 인형을 고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백인 인형을 골라요. 근데 흑인 아이한테 그러면 이제 흑인 아이가 이제 백인 인형을 다 고르고 난 다음에 그럼 너는 어떤 인형과 닮았니? 라고 묻는데 이 백인 아이가 막 울어요. 왜냐면 자기는 흑인 아이. 흑인 아이가 백인 인형을 골랐는데 그러면 너는 어떤 인형을 닮았니 했을 때 자기가 고르지 않은 흑인 인형과 자기는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느꼈을 때 이미 문화적으로 내가 흑인이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린 아이조차도.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짜 바뀌지 않겠지만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이렇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견하고 그리고 자꾸 해자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뭐 혹은 연대해서 운동이 되거나 혹은 뭐 이렇게 퍼져나가서 또 하나의 새로운 물결이 되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는데 저는 이 덕후필사가 그 물꼬를 트지 않았을까. 저희 안에서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1회부터 5회까지. 책 읽는 거 좋아하지만 읽을 시간 없었던 우리에게 억지로 읽어야만 과제를 주는 시간이기도 했고 저는 이제 필사하는 걸 취미로 하고 있어서 되게 저의 취미와 부합하는 활동이기도 했고 또 이제 우리 서로 각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잘 못 해봤잖아요. 그냥 뭐 이러저러하게 오며 가며 여러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 장이 있었다는 것도 되게 의미 깊었고 이게 혹은 이제 편집되어서 뭐 일부분 나가겠지만 또 이제 뭐 동영상이 되고 뭐 누군가는 또 보게 된다면 나도 저 책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한테도 좋았지만 누군가에게도 한번 손 내밀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모두들 1회부터 5회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